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자산가들 집 팔아 꼬마 빌딩 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500억 이하 빌딩 수가 작년 한 해 거래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0억 원 이하 빌딩의 거래 비중은 2년 새 2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주택시장 규제와 초저금리에 지친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 매수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등기를 완료한 500억 이하 건물 매매 건수는 16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 1294건보다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말까지 추가될 건수를 포함하면 올해 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50%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30억 이하 빌딩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거래 건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 모두 30억 이하 건물의 거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2018년 500억 이하 빌딩 거래가 1.8%에 불과했던 30억 이하 비중은 올해 37%까지 치솟았습니다. 안명숙 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자산가들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빌딩을 앞다투어 매수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의 수익률은 연평균 3에서 4%까지 내려갔지만 시장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인 고수익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꼬마 빌딩 수요는 강남 이외 서울 전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100억 원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포, 용산, 종로, 중구 등에서 거래량이 급증하였습니다. 뭉칫돈 몰리는 꼬마 빌딩, 변두리 먹자골목 건물까지 심할라. 자산가들이 빌딩 매수세가 강남 3구에서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랑세를 주도하는 건 30억 이하의 꼬마 빌딩입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이하의 빌딩 1639건 중에서 611건이 37%가 30억 아래였습니다. 꼬마 빌딩 중에서도 꼬마 빌딩에 돈이 몰리는 셈입니다. 넘치는 돈 꼬마 빌딩으로 30억 이하 빌딩은 3층 안팎의 저층 상가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등이 많습니다. 30억 이하 빌딩은 3층 안팎의 저층 상가와 근린 생활시설 등이 많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투자 수요가 폭증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PB 창구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꼬마 빌딩을 매수하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선 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올 들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꼬마 빌딩 매수 상담을 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거래정보 플랫폼인 디스코에 따르면 2018년 30억 이하의 빌딩 거래가 없었던 서울 마포구와 관악구에서도 올 9월까지 각각 45건 내지 27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구로구 거래량도 같은 기간에 한 건에서 25건으로 뛰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꼬마 빌딩을 사들이며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선 임대주택과 함께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꼬마 빌딩은 캡 레이트, 자본 환원율, 부동산 가격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최근 3%가량으로 내려왔습니다. 5%에 달하던 5에서 6년 전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기 예금 금리에 비하면 매력적인 수익률입니다. 꼬마 빌딩을 매수한 지 몇 달 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파는 사례도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덜한 편입니다. 상업용 건물 매수를 위해서 대출 받을 때 임대사업자 임대업 이자율 상한 비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5배를 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 인정 비율의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원이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은 은행에서 담보 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도 줄어듭니다. 증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 명의로 전환하거나 리모델링 전에 증여하여 매각 차액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에 올 초 상속 증여 소형 빌딩 중 시가와 기준가의 차이가 큰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꼬마 빌딩을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산가들은 전통적인 투자 공식이 깨졌습니다. 통상 PB들은 자산가에게 추천하던 투자 황금률, 부동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중이 6대 3대 1 또는 5대 4대 1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안전자산의 비중이 30에서 4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채권 금리가 연 1에서 2%까지 내리면 매력이 적기 때문에 묻어두었던 안전자산을 현금화해서 꼬마 빌딩을 사들이는 자산가들도 생겨났다는 게 PB 업계의 설명입니다. 돈 되는 꼬마 빌딩 부르는 게 값이다. 자산가들이 몰리면서 꼬마 빌딩 시장은 매도자 위로 변화한 지 오래입니다. 주요 임차인, 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등 채운 건물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억 원에 내놓은 매물의 호가가 매수가가 등장하자마자 5억, 10억 이상 올리는 사례가 잦습니다. 김 위원은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내놓다가 시중의 인기를 확인한 뒤에 좀 더 보유하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잦다고 전하였습니다. 자산가들도 시야도
서울 전역으로 넓혀져 대학가 주변의 2, 3층짜리 상가 주택과 노원구, 은평구 등 먹자 골목 일대의 이면 도로의 빌딩의 인기가 높습니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각 구별 구청 주변의 소형 빌딩 매수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매매 차익을 높이기 위해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개조해 유튜브를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모임 대관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투자도 활발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초저금리와 주택시장 규제에 지친 자산가들이 서울 시내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23일 꼬마 빌딩이 들어선 서울 연남동의 한 도로변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뭉칫돈 몰리는 꼬마 빌딩, 변두리 먹자 골목 건물가